구조. 앞에는 이제 계산하느라 이제 바빴죠. 엄청 그런 게 힘들죠. 그러는 게. 나중에 이제 진짜 화학원 이런 거 뭐 수능 볼 때도 저 앞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계산을 해야 돼가지고. 여기는 조금 다른 분야인데 이제 원자의 구조에 관한 부분이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뭐 현대 원자 모형, 전자 배치 이런 거 배우는 거고요.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그러니까 돌턴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원자설을 주장할 때만 해도 그냥 쪼개지지 않는, 쪼갤 수 없는 원자로 되어 있다. 그냥 이제 공 같은 거다 원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로부터는 한 100년 정도 지나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밝혀집니다. 자, 음극선이라는 실험을 이제 음극선관 실험을 통해서 그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는데 이렇게 어떤 실험 장치가 있고 이렇게 여기 잘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있는데 여기에서 전압을 세게 걸어주잖아. 여기서 뭐가 막 나와 이렇게. 뭐가 나와서 지금은 뭐 한 거냐면 여기에 뭐 이렇게 십자가처럼 생긴 요게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를 지나쳐 가가지고요. 여기 형광 물질이 발라져 있는데 거기에 전자가 부딪히면 빛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림자처럼 생긴 거지, 그림자. 그래서 하여튼 뭐가 나오는구나. 근데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기 때문에 음극에서 나오는 빛이다. 이게 빛선자거든요. 그러니까 음극에서 나오는 빛인 줄 알았어.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더 실험을 해보는 거야. 실험을 해보니까 이 물레방아 같은 거거든. 바람개비. 바람개비가 막 돌아가요. 근데 이게 빛이면 원래 안 돌아가거든. 빛을 아무리 쪼이고 있어봤자 그게 돌아가진 않거든. 빛은 질량을 가진 물질은 아니어가지고 이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라는 거는 이 음극선이라고 하는 애가 질량을 가진 입자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아, 이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구나. 빛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 그림자가 생기는 거는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그림자가 생기면 직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뒤로 휘어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떻게 하면 휘어서 가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자기장을 걸어주거나 전기장을 걸어주면 쉽니다. 전기장을 걸어주는 게 쉬우니까 전기장 먼저 걸어주면 여기가 전자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와서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 이렇게 잡아당긴 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걸 보고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구나. 왜냐하면 플러스 쪽으로 휘었잖아요. 플러스 쪽으로. 그러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잡아당기니까. 요거는 손바닥으로 하는 건데, 원래 N에서 S로 자기장이 있고요, 자기장. 전자가 진행하는 거랑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전류. 그러면 오른손 손바닥 켜고, 자기장이 N에서 S로 걸리고요. 전류가 지금 왼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전류 자기장 힘의 방향이거든요. 전류 자기장 힘의 방향. 자기장 전류 힘이 손바닥 아래를 향하고 있지. 그러니까 아래로 힘을 받아서 얘가 이게 딱 그리치는 거. 아무튼 저러려면은 저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휘려면 이쪽으로. 하여튼 이 둘 다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내는 실험이야.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처음에는 음극선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전자라고 합니다.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입자이기 때문에 그 톰슨이 발견한다. 이를 전자로 하였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해요. 이거 뭐 전자당 그 질량과 전하의 관계 뭐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건 이제 밀리컨이 이제 기본 전화량 측정하고요. 뭐 이런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하울 정도 배우면 이제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괜찮고. 하여튼 톰슨은 전자를 발견했다. 근데 이 전자의 전화량이 뭐 요런 사람들 실험에 의해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기억하고 있는 게 좋긴 한데, 그러니까 음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전자 한 개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의 전하를 띄고 있어요. 그래, 되게 작은 전하를 띄고 있어. 근데 이게 여기 이제 6.25 곱하기 10에 18승계가 지나가면은 1A가 되는 건데 1초당.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 핵의 발견. 원자 핵의 발견은 밑에 나오는구나. 근데 이거는 이제 양극선이라고 하는 건데, 음극선 말고 양극에서도 뭐가 튀어나오더라. 그거를 처음 밝힌 사람은 골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처음. 아, 양극선이 있구나. 근데 양극선의 정체를 양성자라고 밝히는 사람은 러더퍼드예요. 골트슈타인이 처음에 양성자를 발견한 거예요. 양성자. 근데 이게 양성자인지는 잘 몰라. 그냥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거고. 골트슈타인은 양극선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 양성자였던 거야. 양성자.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원자핵을 발견한 러더퍼드의 발견.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근데 러더퍼드는 원래 톰슨의 제자이기도 해. 알파 입자가 근데 뭔지 알아야 되는데, 알파 입자는 헬륨의 원자핵이 헬륨의 원자핵. 이렇게 써보세요. 헬륨의 원자핵. 헬륨에서 전자 두 개 떨어진 거야. 그게 알파 입자인데, 알파 입자가 원래 이렇게 라듐 같은 애가, 이 방사성 동위원소 이런 애가 붕괴하면서 나와요. 붕괴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라듐을 넣는 거야. 라듐. 여기 라듐을 넣어 놓으면 얘가 붕괴하면서 얘가 가끔 띡띡 튀어나와요. 이게 알파 입자가 띡띡띡 튀어나옵니다. 붕괴하면서. 그럼 얘가 튀어나온 애가 얇은 금박, 진짜로 금이야. 금을 되게 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얇은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여기에 와가지고 통과해가지고 여기에 띡띡 표시가 나요. 그러다가 어쩌다 일로 휘기도 해. 이렇게 가끔 뭐 한 2만 분에 한 번 가끔 여기 띡 펴. 이렇게 아예 튕겨내기도 해. 이렇게. 그러면 2만 번에 한 번이면은 뭐 어쩌다 그랬나 보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2만 번에 한 번이 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야. 왜 2만 번에 한 번이 휘냐? 뒤쪽으로 이렇게 튕겨내기도 하냐? 2만 번에 한 번이면은 뭐지? 그냥 그러고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밝히는 거야. 그 이유. 왜 2만 번에 한 번이 튀냐? 여기 보시면 얘가 원자라는 게 이게 꽉꽉 채워져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핵이라는 게 가운데 있고, 원자핵이 생각보다 엄청 작은데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빈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자가 알고 보면 텅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어쩌다 여기 부딪힌 거예요. 이렇게 뛰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알파 입자가 아까 헬륨의 원자핵이라고 했죠. 이렇게. 플러스를 튕겨내려면 얘가 플러스여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얘가 여기 와가지고 꽝 부딪혔는데 얘가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얘를 튕겨내잖아. 얘를 튕겨내잖아. 그죠? 그럼 얘가 엄청 무거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통과하기 때문에 알파 입자가 직진하여 금방 통과한다라는 것은 원자 내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되게 딱딱한데 빈 공간이라는 거야, 빈 공간. 그 극히 일부 알파 입자가 크게 튕겨나간다라는 것은 알파 입자가 플러스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얘 플러스성을 띠고 있잖아. 얘를 튕겨나가야 돼. 그럼 플러스 전하를 띠면 얘를 튕겨내려면 질량이 매우 큰 입자가 그 좁은 공간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러더퍼드는 원자 핵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원자 핵. 원자 핵을 발견합니다. 원자 핵. 그래서 간단하게 쓰면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도 배우는 거죠.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그 주변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오죠. 자, 근데 이 생각보다 엄청 원자핵이 작아요. 지금 이렇게 그림 그린 것도 원자핵을 되게 크게 그려놓은 거야. 이게 10의 5승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인데 원자핵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이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 작고, 원자를 예를 들어서 원자를 야구장처럼 확대를 하면 원자핵은 이거에 10의 마이너스 5승배여 가지고요. 그럼 소수점 5개 옮기면 되거든요. 0.002m인데 요거는 이제 2mm죠. 2mm. 그러니까 이따만한 원자가 있을 때 개미 한 마리 정도가 원자핵의 크기고 나머지 다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엄청 희한한 일이지. 이런 게 대부분 사실은 빈 공간이에요. 자, 원자핵을 발견한 사람은 러더퍼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양성자를 발견한 거는 골트슈타인이긴 해요. 양극선 실험을 통해서. 근데 그게 양성자라고 하는 걸 밝힌 거는 이제 러더퍼드야. 러더퍼드가 물론 노벨상 탔는데 엄청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러더퍼드가 기여한 게 뭐냐면 중성자를 예언을 해요. 또 러더퍼드가. 아무튼 여기 보면은 러더퍼드가 실험을 해서 양성자는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를 띠면서, 아까 전에 이거 나왔는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은 전자면은 그 전하가 마이너스인 거고요. 양성자면 플러스인 거야. 근데 전하량은 똑같고 질량이 양성자 질량이 전자의 1837배예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질량이 훨씬 크죠. 질량이 전자보다. 전자가 워낙 조그만 거지. 그거를 이제 발견하고 이제 그 알아낸 사람은 러더퍼드. 아무튼 양성자 발견한 사람은 골트슈타인이 맞아. 발견한 사람은. 그 다음에 중성자를 또 예언을 한다. 이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양성자랑 헬륨의 원자핵을 비교하게 됐어요. 근데 양성자는 원래 수소의 원자핵이에요. 수소의 원자핵. 양성자가 원래 수소 원자핵이에요. 수소 원자핵. 왜냐면 수소가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있는 건데, 이 하나 떨어지면 뭐야? 이 수소인데 하나 떨어지면 이온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럼 양성자 하나밖에 없잖아. 양성자랑 수소 원자핵이랑 같은 거야. 헬륨의 원자핵을 비교해봤더니 헬륨은 이제 뭐 이런 건데 전하량은 2배가 돼요. 근데 질량은 4배야. 전하량이 2배라는 거는 양성자가 2개 있다라는 거거든. 수소가 있는데 이렇게 양성자가 2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양성자 2배면 질량도 2배여야 되는데 질량은 몇 배? 4배야. 4배. 그럼 여기에 전하를 띠지 않는 그런 어떤 입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하를 띠지 않는데 질량을 있는, 그게 중성자고. 근데 중성자는 원자 번호가 2 이상이면 꼭 필요한데 원래 양성자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을 수가 없어. 서로 밀어내니까. 근데 이거를 붙여놓는 역할을 중성자가 하는 거예요. 중성자가 들어가야지 원자 핵이 되는 거야.
얘는 없어도 되지. 왜냐하면 지 혼자 있으니까. 수소는 지 혼자 있으니까 중성자가 없어도 되는데 헬륨부터는 꼭 중성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핵력이 발생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붙여놓게 되거든요. 중성자는 전하는 없지만 예, 질량은 양성자랑 비슷한 입자이죠.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이제 원자핵과 전자인데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 알아낸 거야. 근데 중성자를 발견한 사람은 체드윅이에요.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또 러더퍼드 제자예요. 또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중성자를 처음 발견합니다. 중성자 발견한 사람 체드윅. 이 체드윅이 이제 노벨상도 타고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도 했네요. 미국에서. 근데 이게 원자폭탄에서 이 우라늄이 분열을 하려면 중성자가 와서 부딪혀야 돼. 중성자를 쏴가지고 원자폭탄이 우라늄이 분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체드윅이 연구했나 보다. 자, 여하튼 결과적으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크게는 이제 원자핵과 전자인데, 이상한 거 누르나 보다. 크게는 원자핵과 전자인데 원자핵이 양성자, 중성자로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기호로 양성자는 이제 프로톤이니까 P라고 쓸 때가 많고요. 예. 중성자는 뉴트론이니까 N 쓸 때가 많고, 전자는 일렉트론이니까 E라고 쓸 때가 많아. 그 다음에 전하량은 이제 이게 한 개 전하량, 한 개. 양성자 한 개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쿨롬이고 양전하고, 전자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쿨롬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는 그냥 1대1이고요. 질량은 양성자, 중성자는 거의 비슷한데 중성자가 약간 무거워요. 그렇죠? 중성자 약간 무겁습니다. 잘 보시면. 전자는 양성자, 중성자에 비해서 1837분의 1이다. 이게 앞자만 보고 전자가 더 무겁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수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8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4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8승이면은 공을 소초점을 왼쪽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10의 28승분의 1이 되는 거야. 10의 24승분의 1이고. 이렇게 알아냈다. 근데 옆에 이제 쿼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더 발전해서 이 원자핵들을 입자가 섞기를 부딪혀요. 그러면은 이게 또 깨져. 이게 양성자, 중성자가 깨지면서 쿼크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쿼크까지 발견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한 90년 전에는 여기까지 알았었는데 이제는 쿼크까지 알아. 쿼크라는 게 있다. 이게 양성자, 중성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원래 양성자끼리 붙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중성자가 들어가서 강한 핵력에 의해서 얘네들 뭉치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깨지면, 이게 만약에 깨진다. 그럼 에너지가 엄청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게 핵폭탄에 쓰이는 거예요. 우라늄이나 이런 거는 원자핵이 불안정해가지고 깨지거든요. 핵폭탄에 쓰이는 겁니다. 원자의 종류를 이제 원소라고 하죠. 원소가 원자의 종류인데, 현재까지 118종의 원소가 있고요. 주기율표상에서 118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이제 수소가 1번이고, 원자 번호를 쓸 때 원래 원소 기호의 왼쪽 아래다 쓰는 거예요. 이게 1, 2, 3 이렇게. 근데 원자 번호가 결국에 뭐냐면 양성자수예요. 양성자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20번까지 나와있죠. 20번까지는 진짜 외우긴 해야 되는데 20번까지 꼭 외워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자와 양성자수, 중성자수.
원자 번호는 이제 양성자수입니다. 근데 원자면 양성자수랑 전자수랑 같아. 원자면 이온이면 달라지겠지만 우라늄은 이제 92번이고 양성자 그 42개, 전자수 92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량수라고 하는 거는 이건 방금 한 거고, 질량수는 하여튼 질량을 나타내는 어떤 숫자인데 원자량이랑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고 사실 질량수는 양성자수에다 중성자수 더한 값이에요. 근데 전자는 안 더해. 전자는 너무 가벼워가지고 전자는 안 더하고 그냥 양성자수랑 중성자수 더해서 우리가 질량수라고 하는 걸 씁니다. 질량수라고 하는 걸 써요. 질량수를 어디다 쓰냐? 여기에 원자 번호 쓰고 여기다 써요. 이렇게 질량수 여기다가 질량수 있지? 근데 질량수를 쓰면은 12에서 6 빼면은 중성자수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6이 양성자수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중성자 6개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중성자 6개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요때 쓸 때는 이제 전하량은 이제 음이온이나 양이온 될 때, 그런 거 쓰는 거고, 요거 쓰는 거는 이제 원자수, 분자식이나 이제 화학식 같은 거 쓸 때 그렇게 하죠. 그래서 동위원소는 원래 수소라고 하면은 양성자가 한 개면은 수소인 거야. 근데 이게 양성자가 한 개 있는데 중성자가 하나 있는 애가 또 있어요. 근데 얘는 양성자가 한 개니까 수소야. 양성자가 한 개면 전자를 한 개만 잡아당겨요. 중성자는 전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성질들이 다 양성자 수에 의해서 전자수가 결정되고 그 전자 때문에 성질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화학적 성질은 다 동일한데 중성자수가 하나 있고 두 개 있음에 따라서 질량수가 달라요. 질량수가. 동위원소는 양성자수는 같지만 질량수가 달라. 중성자수가 달라. 질량수가 서로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동일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물을 한 잔 마셔도 요 수소만 있는 게 아니라 중수소라고 부릅니다. 중수소나 삼중수소도 있어요. 내가 물을 한 잔 마셔도 수소도 있고 중수소도 있고 삼중수소도 있는 거야. 내 몸 안에 있는 애들도 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나 뭐 이런 애들도 이런 애들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은 같다라는 거. 화학적 성질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화학적 성질이 같으니까 같은 원소로 취급을 하는데 질량이 다르다는 거. 질량. 그래서 뭐 밀도라던가 질량이라던가 이런 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수소뿐만 아니라 다른 원소들도 공유 원소들이 있어요. 탄소도 있고 12도 있고 13도 있고 질소도 14도 있고 15도 있고 산소도 16, 17, 18 있고요. 염소도 35, 37씩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존재 비율이 이렇게 있어. 이건 다 과학자가 다 뭐 지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다 해본 거야, 진짜로. 그랬는데 수소의 99.98%가 얘야. 나머지고 이거 평균 값을 구하면 1.008이에요. 평균 값이. 탄소도 이제 98.953%가 얘야, 12. 그러면 거의 12에 가깝지? 질소도 누가 많냐면 얘가 많아요. 그러면 14에 맞죠? 가깝죠? 산소도 얘가 많아. 그러면 16에 가깝죠? 16? 이게 16인데 16에 가깝죠? 근데 얘만, CL만 딴 것도 뭐 몇 개 있겠지만 하나가 일방적으로 많지 않아. 대략 75%, 25% 있는 거야. 이거를 평균값을 내면은 이렇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35.5로 취급하거든. 35.5로. 염소는 평균 원자량이 35.5가 돼요. 존재 비율이
37짜리를 무시할 수 있지 않아요. 25%면 꽤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 텔레비전은 이렇게 브라운관 TV라고 해서 이게 톰슨이 연구한 결과를 이용해서 사실 TV 만든 거예요. 희한하게도 전자를 쏘는데 N극과 S극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이용해서 전자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형광 스크린에 전자가 와서 부딪혀가지고 반짝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TV로 만든다는 게 진짜 신기한데 나는 사실 얘를 전압을 조절해가지고 따다다다 이렇게 쏘는 거예요. 주사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반짝반짝반짝한 게 그게 화면이 되는 거야. 희한하죠? LCD 이런 거보다도 이게 진짜 어려운 기술일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브라운관 TV 옛날에는 이렇게 좀 길쭉한 브라운관 TV였고 뒤에가 나온 이건 이제 뭐였지? 밀리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한 거고 이거는 톰슨이구나. 톰슨이 실험한 거고 기름방울 실험 이게 밀리컨이 실험한 거고 하여튼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전자의 성질을 알아봤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저렇게 연구를 하니까 전자가 요 정도 질량 가지고 있고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콜롬이다.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자, 147쪽에 칸 좀 채워보고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 제일 먼저 발견된 건 전자이고요. 음극선 실험을 통해 알아냈고 이 입자를 전자라고 했다. 1번 전자. 자, 바람개비가 회전하는 거는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뜻이고 이거는 이제 직진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플러스 극쪽으로 휘인 거고요. 자, 원자핵을 발견한 건 러더퍼드인데 러더퍼드는 원자핵을 발견했고 원자핵 4번의 원자핵이고 원자핵은 그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죠.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로 러더퍼드가 그 존재를 확인하였다. 아, 양성자구나. 양성자도 그렇죠. 플러스 전하. 5번에 플러스 맞고요. 원자핵 속에 전하를 띄지 않는 입자는 중성자이지. 중성자는 최대위기 발견한 겁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아요. 양성자 수와 같은데 이제 전자랑도 같아. 그다음에 이제 G라고 이제 기호를 쓴다.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를 합한 값이다. 그 다음에 동이온소는 양성자 수가 같아야 돼. 양성자 수. 근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이고요. 수소는 이제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렇게 있습니다. 평균 원자량은 이제 존재하는 비율을 이용해서 평균값을 낸 게 평균 원자량이에요. 좀 계산하는 게 없어도 그나마 좀 쉽고 148에서 149는 숙제로 좀 해주세요. 좀 썼다가 문 열게.